네. 우! 아,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저희 초창기 때 함께 해주셨는데,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퀀트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퀀트 이제 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어느덧 그랬습니다. 네. 연차가 높으신 걸로 알고 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아니, 퀀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저희가 이제 만나보니까 이게 각자 기준이 있더라고요. 퀀트도 네.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저는 실적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퀀트라고 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트레이딩 컨셉으로 하는 이제 프랍 같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간 단위로 막 매매를 하는, 아니, 초단위로 매매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콜레이션이 높은 종목군들을 파동 효과로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틱을 보자마자 그런 주변 종목군들을 막 이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퀀트를 매매를 하시는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저같이 퀀트 리서치를 하시는 어떤 종목군들이 뭐 알파가 있다, 이런 쪽이 뭐 실적이 좋다, 시장은 어떨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덧붙여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단 정성적인 거 외에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이 정성적인 외에 어떤 수치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퀀트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 개선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많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것 같고, 실적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 좀 약간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맞습니다. 대형주들은 거의 발표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은 지금 예상치가 한 45조 정도 됐는데 확정치가 한 46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치를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글로벌은 어떠냐? 미국은 당연히 서프라이즈고요. 한 5%에서 10% 이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어닝 미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이랑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 3분기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과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이 좋은 쪽이 시크리컬 쪽이라든지 뭐 은행 쪽인데, 주가는 이 실적이 좋았던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의 어떤 특성, 그리고 연마정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국 기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한 5%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치의 어떤 낙관적인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를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라는 수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실적은 감익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가 상승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원재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이것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매출액 증가율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추정치가.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재재를 키인하고 모델을 돌려보니까 다들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선도하는 입장,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가격을 정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중간재 위주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는 오르는데 제품 가격으로는 또. 그렇죠. 이 정말 안 하이엔드 되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재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쪼이고 아래에서도 쪼이는 약간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쪽은 사실 서비스업 쪽밖에 없어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잘하시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쉐브론이라든지 에너지 기업들, 원유 기업들이 그대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니, 미국하고 그 외 국가들이 이제 이익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한 수혜주도 결국은 미국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상 세계를 그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빠르게 페이스북 뭐 사명을 메타로 좀 바꾸면서까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컨셉이고, 그런 가상 공간에 대한 투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측면에서는 너무 제조업 기반이고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업이익 측면에서 3분기는 우리가 예상치를 부합을 했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남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내년에 감익이 되면 과연 여기에서 언제 더 좋아지느냐, 대형주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내년에 조금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은 대형기업 실적 부담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말에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주식을 계속해서 팔려고 하는,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뭐 올해 초나 작년만큼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를 팔았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테마인 뭐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테마에 오히려 수급이 더 몰리게 되는 거죠. 대형주의 수급에 조금만 풀려도 중소형주에 엄청나게 많은 수급을 살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실적 그로스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성장주, 이렇게 희소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에 일단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불안감을 해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 주도주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네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디어 엔터가 될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 뭐 호텔 레저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형주,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시크리컬, 은행 이런 쪽은 시장의 베타가 크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면 더 불안한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벤치마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알파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업이익이 일단 좋아져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이익이 무너져서 한국의 나래비가, 순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뭐 지금 뭐 게임주들이 막 좋잖아요. 네. 메타버스 뭐 글로벌로 주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또 원가 부담이죠.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와야 되고, 그리고 게임을 가상공간에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이제 다 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담감이 좀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이 게임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 효과 때문에 대형주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형주의 실적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올해가 너무 좋았고 이 원가 부담이 해소가 될 거냐, 인플레이션이 과연 내년에 해소가 될 거냐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시장을 보니까 기존에 잘 가던 애들만 간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계속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기업이익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최근 뭐 20-3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뭐 월간 수익이든 주간 수익이든 일간 수익이든 거의 50% 이상의 포션, 영향력을 차지했던 것이 외국인들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없으면 대형주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누구나도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개인들도 작년에 뭐 기여도가 컸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인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델타 값 기준으로, 이제 변화율 기준으로 상관성이잖아요. 콜레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플러스로 나오는데, 개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인들은 사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그러면 수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중국과 미국과는 정책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 증시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들 이제 새로운 어떤 제조업 기지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입지가 어느 정도 좀 되게 된다면 사실 뭐 중국과 협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플랫폼 규제를 합니다. 상당히 규제를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규제도 풀어주면서 이쪽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쓰고 있고, 기업들은 그냥 뭐 아무런 규제 없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투자를 일어나면 거기서 기업이익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스탠다드가 곧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계속해서 중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중화권에 묶여있는 한국도 주식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이머징은 당연히 안 좋고 선진국 좋지만 이머징 내에서도 보면 중화권 이머징이 있고 나머지 이머징이 있을 거예요. 중화권 이머징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대만, 한국, 중국 이쪽은 계속해서 좀 디스카운트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은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걔네들도 분명히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원자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원자재를 보유하지 못하고 원가의 부분 부담금이 있고 내수가 약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치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순환 참조격으로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는 아니라는 거죠. 이머징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될 위험 선호는 아닌 이제 안전자산 선호와 비슷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여있는 이머징이 묶여있는 또 이머징 안에서도 중화권의 한국 국가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수급 선호에는 선결 과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세를 저희가 부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오히려 베타 플레이를 엄청나게 지금 와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닥 버튼 피싱 엄청나게 뭐 풀베팅을 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예, 계속해서 주도주를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가 눌림목 전략이라고 최근에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 주도주가 그건 이 편에서 들을게요. 그런가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연기금은 외국인들이 똑같이 따라하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벤치마크를 판다는 거고 벤치마크라는 얘기는 잘 아시죠? 코스피 200이잖아요. 그것을 매도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 인덱스 펀드를 해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편에 대한 예고편을 본의 아니게 해주셨는데 네, 몰랐습니다. 네. 이 편에서 말씀해 주셨던 주가 눌림목 전략으로 알파파도 타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둘이서만 찍고 있으니까 되게 진지충 모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가주시고 저희는 2편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